박선정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 늑봄 문익환 기념사업회에서 아키비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처음에 항상 인사드리던 김현미 간사님이 아니셔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김현미 간사님 오늘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네, 너무나도 아쉬워하셨어요. 여러분과 5주간 그리고 오늘 6주째 이렇게 함께 아카데미 달려왔는데 마지막을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고, 또 멀리서나마 이제 수료하신 분들의 축하의 박수를 열렬하게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개하고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기록학이라는 학문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늑봄 문익환이라는 인물을 처음 알게 됐어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인물을 알게 된 지 이제 1년지기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알아가는 중이고요. 또 아키비스트라는 것이 기록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던 문익환 목사님의 내밀한 기록을 가장 처음 볼 수 있다는 특권을 마구마구 누리면서 그 자료 속에 행복하게 파묻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대망의 2023년 늑봄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6강 마지막 강의 늑봄과 봄길 아카이브를 통해 새로 만나는 늑봄과 봄길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에 보이는 여러 상자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제가 근무하는 곳인 수장고라는 곳입니다. 아카이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archive이라고 말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록물 그 자체. 하지만 아무 기록, 뭐 정보, 인포메이션, 어떤 기록, 레코드 이것과는 다르게 영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아카이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기록 보관소, 그 장소를 아카이브라고 또 부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아카이브라는 것이 이런 홈페이지 형태의 디지털 아카이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환경 아카이브, 인권 아카이브, 또 인물 아카이브 등등 해서 이렇게 한 어떤 것들을 기념하고 또 그 사료를 서비스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디지털 아카이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개인의 생애사를 또 아카이빙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 아카이브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아카이브는 대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장고에서 일하면서 자료를 지키고 또 서비스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아키비스트, 한국말로 하면 기록관리사 정도 되겠습니다. 네, 늑봄과 봄길. 늑봄은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아호이고 박윤길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박윤길 장로님의 아호가 봄길 이렇게 되는데요. 기록을 통해서 문익환 박윤길의 성장 과정과 결혼, 러브 스토리까지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박윤길 장로님께서 국간도 시절 1898년부터의 이 사진들과 그리고 모교인 경기여고 앨범, 졸업 앨범도 있고 또 유년 시절을 겪었던 형북 대유동 사진부터 해가지고 앨범을 굉장히 잘 모아주셨어요. 거기 앨범에서 제 사진을 뽑아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컨셉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신랑 신부 이제 성장 과정 쭉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정한 투샷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으니까 한번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의 러브 스토리가 어떻게 그려지시나요? 네, 저는 이 두 분의 투샷 사진을 보면서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이거는 닭살을 넘어서 비현실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붙이는 것보다 이렇게 다정한 두 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로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사진으로 대신해봤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네, 두 분을 파헤쳐 볼까요? 네. 문익환 목사님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박용길 장로님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감히 선배님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면 먼저 이 일을 하셨던 아키비스트시기 때문에. 박용길 장로님은 먼저는 대단한 기록가셨습니다. 왼쪽에 보시듯이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깨알같이 기록을 하셨어요. 네, 필요하다면 이 그림까지 빅토리 쇼를 어떻게 짰는지, 어떻게 코를 구성했는지 네, 이런 것까지 다 하셨고, 또 놀라운 거는 늦봄이 편지를 보내는데 본인을 칭하는 호칭을 횟수로 보시면 당신에게는 25번, 아우할머니에게 2번, 곱길에게 3번 등등등. 당신께가 제일 많고, 뭐 해바라기님, 뭐 곱길님, 대단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것은 그림도 있고, 아기 그림도 있고, 장난감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것은 육아일기입니다. 세 자녀의 육아일기, 네 자녀의 육아일기가 남아있고, 또 이거는 여신도의 수첩인데요. 네, 7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모아둔 수첩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록하셨고, 또 다른 한 면은 수집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행사에 참석했을 때 모아둔 명찰, 배지. 통일의 집에 가시면은 보실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행사와 배지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신 대단한 수집가이시고, 이거는 편지에서 하나 따온 건데요. 조금 질감이 특이하죠. 이 종이 재미있죠. 화장품 병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폐물 이용 도사라고 하시죠. 화장품 열어보면은 이제 깨지지 말고 얇은 스티로폴 있잖아요. 그것을 또 편지지로 활용해서 별명이 폐품 이용도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활용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유머를 또 전해줍니다. 네, 상상이 가시나요? 통일의 집이 단독주택인데요. 단층짜리 한 23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단독주택을 이제 보건공사하면서 키웠는데요. 추정한 것이 약 25,000점의 사료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식으로 보관 및 전시를 겸하는 그런 식으로 통일의 집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 버리지 않은 이런 종이 뭉치들, 기록 뭉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것들을 정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렇게 전시 공간, 전시 보여줄 것만 이렇게 보여주고, 나머지는 제가 있는 공간인 수장고에 이렇게 정리해서 번호, 일련 번호를 다 붙여서 위치까지 파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일의 집이 풍성한 기록과 이런 풍성한 스토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박용길 장로님께서 아주 깨알같이 기록을 하셨고, 또 그것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분이 저의 선배님 초대 아키비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말 꼼꼼하고 치밀한 기록과 수집가의 박용길은 월간 문익환이라는 잡지를 저희 매달 내고 있는데, 2020년 10월호에 본길 박용길 특집이 있습니다.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통일의 집 박물관 그리고 수장고에서
가장 내놓을 만한 자랑하는 기록은 옥중 편지입니다. 이것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5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라고 국가의 기록을 관할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의 기록물 중에서 이거는 너무 가치 있다, 보존하고 잘 활용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하는 제도가 국가지정기록물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신청 작년에 해서 올해 초에 제15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모니카 목사님이 쓴 옥중편지 약 800통하고 박용길 장로님이 쓰신 감옥으로 보낸 편지 약 2,300여 통, 그리고 또 박용길 장로님이 구성하신 앨범들 51권까지 해서 이렇게 국가지정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중편지 이 콜렉션은 이제 첫 구속이 1976년 3월이에요. 3.1 민주구국 선언 사건으로. 그리고 마지막 석방은 1993년인데 이 기간이 17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6번일 감옥에 들어가셨는데요. 그 수감한 기간만 따지면 10년 3개월. 그리고 묵직한 옥중편지는 800통. 박용길 편지, 당신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편지 대부분이 당신께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2,300통인데요.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3차 수감까지는 편지를 월 1회로 제한했습니다. 감옥에서는.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문익환의 편지, 옥중편지 월 한 번 나갈 수 있는 편지인데요. 밀도 보이시나요? 이거 보시면 한 원고지 한 10장은 거뜬히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역서에 쓴 박용길의 당신께 편지인데요.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에서 시작되는 편지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5월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 봉합 엽서 한 장이 제 31분 편지와 맞먹는 셈인데 오히려 비중은 더 나갈 것 같군요. 그렇게 값진 소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적으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수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바오 할미에게, 바오 증조 할머니, 바오 애미에게, 그래서 최대한 많은 소식을 전하시려고 이렇게 화면을 구성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잖아요. 답장이 있고 또 보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거 좀 티키타카가 재밌는데 하는 것들을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숫자 전쟁, 이름하여 숫자 전쟁. 네, 이 편지를 보시면은 번호가 붙어 있어요. 제 몇신 해서 여기에는 34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호를 붙인 이유는 가끔 검열 때문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하거나 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신이 빠졌구나, 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86년 8월 3일에 보낸 편지를 보시면 당시 날짜 쓰시는 거 고마운데 86년을 68, 76 마음대로 쓰시는군요. 많이 웃기십니다. 이렇게 먼저 선봉을 날리십니다. 그 이후에 92년도 2월 22일에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2월 14일 편지가 254신, 근데 잘못 쓰셨어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조금 시일이 지난 지적을 해주십니다. 네. 다음 티키타카는요, 호칭입니다. 모니카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제 해바라기 꿈을 꾸시고 그게 너무 인상적이셔가지고, 원래는 봄길의 애칭이 코스모스였는데 연애 시절부터 이제 해바라기로 바꾸는 거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해바라기님, 이제 나에게 당신은 코스모스가 아니라 해바라기야요. 그래서 계속 해바라기의 장점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꿈에까지 게시되었으니 안 부를 수 없군요. 그런데 이제 박용기 장로님께서 편지를 받으시고
답장을 보내십니다. 저는 둥근 달림, 문익환 목사님의 연애 시절부터 애칭입니다. 둥근 달림과 코스모스가 좋아요. 해를 바라보는 것과 황금빛이 좋긴 하지만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이나 아무를 바꾸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단호하십니다. 그랬더니 문익환 목사님은 바로 나의 코스모스께 바로 바뀝니다. 해바라기가 싫다니 하는 수 없지요. 당신의 애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 늦봄도 그대로 둬야지요. 당신의 늦봄 올림.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더 자세한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또 월간 문익환 2013년 2월호에서 인간적인 문익환을 다루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만에 꼬리 내린 보통 남편 문익환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티키타카는요. 칭찬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방북 사건 관련해서입니다. 89년도 3월 25일에 평양 방북을 해서 또 5차 수감이 시작됐죠.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시던 중에 그때를 회상하십니다. 그러니까 직전 일주일도 전인 그 3월 19일에 저녁 종로 사가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동지들이 평양 떠나는 걸 반대하기 때문에 떠나는 일을 연기해야겠다고 했더니 난 이제 당신을 못 믿겠어요 하며 인사도 하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었지요. 그 분노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느냐는 건 나만이 아는 일이지요. 그래서 문익환이 오늘의 문익환이 된 것은 박용길의 덕이라고 해도 되죠. 이렇게 단호함을 또 보이셨다고 합니다. 간다고 했으면 가야지. 왜 말을 바꾸냐? 그리고 여기 문구 보이십니까? 간디의 말인데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붓글씨로 써서 통일의 집에 붙여놓은 문구입니다.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듯 감옥으로 가게 하라. 두려움은 작게 기대는 크게 지니고서. 네. 그래서 남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신랑이 신부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그런데 후에 이런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89년 3월 19일 저녁을 회상하며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어쩌는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그때 내가 너무 강요해서 감옥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 회한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옥중 편지에는 이러한 두 분이 이제 주고받은 그런 메시지가 아주 넘쳐난다.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가공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날것의 사료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경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가기 전에 이제 기본 상식이 이런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 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전에 앞서 퀴즈, 선물이 있습니다. 다음 글자들의 쓰임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루 주님의 돌보심을 드리겠어요. 목사님들과 함께 글자 모양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쓰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정답. 앞에 있는 단어를 반복한다. 그래서 하루하루, 몇몇.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다 됐어. 공식 굿즈. 네. 와, 네, 감사합니다. 네. 2개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2개. 네.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슨 글자일까요? 두 번째 거는 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겠죠? 둘 다 모음입니다. 이건 박용길 장로님 필체 특징인데요. 힌트 영어 아닙니다. 오케이 아닙니다. 모음 두 글자. 야유. 네, 정답! 위에 거는 야, 밑에 거는 요, 은이 아니고 요. 네, 축하합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전사 이것을 타이핑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부탁하면 꼭 이거 오케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밑에는 뭐 요 사이를 은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네, 추워지고 나서 야 보내, 추워지고 나서 오케이 보내 아니고요. 다음은 건강 조심하세요 은 아니고 요. 마지막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객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확률 25%.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동일인물입니다. 홍권사, 미시스 김, 지화와 있는 집 어머니. 미시스 김이니까 남편이 김씨다. 네! 이희호. 네, 정답!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희호 여사라고 불려진 적이 편지에서 잘 없어요. 네, 왜냐면 검열에 걸릴까 봐서 암호, 은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남편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다 각자 그 누구 엄마, 뭐 재건 엄마, 우기 엄마 등등 다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이희호 여사는 홍권사라는 이유는 아들, 자녀들이 홍자 돌림이기 때문에 네, 홍권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똘똘이라는 치어마를 키웠고 또 그 외에도 뭐 마당이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내둘러서 표현하는 것들을 이 옥중 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네, 다 읽으실 이제 자격이 되시는 거고요. 네, 기본 지식을 다 갖추셨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기록을 읽는 경험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이 제1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또 첫 번째 쓰신 편지입니다. 이때는 81년도니까 5차 수감 네, 일이고요. 네. 아, 네, 3차, 죄송합니다. 3차.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3차 수감되고, 이때가 가장 길었어요. 32개월 하고, 당시께는 총 662신을 썼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 처음 1신을 한 건데, 특히나 이때는 되게 제재가 심했기 때문에 들어가신 건 5월인데, 첫 번째 보낸 편지까지 7개월이라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혹시 한 분이 낭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당신께 오늘이 음력 정월 초하루입니다. 성경은 받으셨는지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지요? 몇 시간 기다리면서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발이 시리시면 더운 물을 달라고 하세요. 하고 계시겠지만 보선을 고부간이 한 켤레씩 만들었는데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호분이 편지 보내면서 간단히 씁니다. 전에 같이 매일 쓰려고 하지만 안녕하세요. 용길 드림. 죄송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종이 아나운서께서 네, 읽어주셨습니다. 네, 먼저 감옥의 환경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고, 이제 고부간에는 이제 박용길 장로님하고 또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김신목 권사님하고 네, 버선을 발이 시려울까봐 이제 한 켤레씩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수감 때부터 이제 매일 쓰려고 한다라는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같이 이번에도 매일 쓰려고 한다. 결심이 또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네, 그리고 총 662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500신이었을 때는 이런 편지도 있었어요. 제 500신 돌파. 예쁜 꽃다발을 보냅니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미있는 이벤트를 또 챙기시기도 하셨어요. 네, 다음은 무니칸이 쓴 옥중 편지인데요. 무니칸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브에 전문이 공개되어 있고요. 네이버에 무니칸 아카이브 치면은 르포 무니칸 아카이브를 마음껏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가 있는데요. 이 위에서 옥중 편지라는 메뉴에서 편지 모두 보기 를 클릭하면은 차수마다
편지를 보실 수 있고 여기 숫자를 클릭하면은 요 77년에 쓴 35개의 편지가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브가 일반 웹사이트가 아니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운데 조금 다른데 생소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처음에만 조금 생소하지 익숙해지시면은 이 원자료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은 원사료 오리지널을 보신다는 그 느낌, 그 충만감이랄까 만족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실 겁니다. 빠져드실 거예요. 모니칸이 쓴 옥중편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는 6월 6일 편지입니다. 91년도 6월 6일. 이때가 6차 수감인데요. 분신 전국대 장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5차 때 받았던 형 집행정지가 취소돼서 다시 구속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는 수감 기간이 총 21개월이었고 이때는 이제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401심이나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또 의미가 있는 게 문익환 목사님은 회고록이 없잖아요. 자서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본인의 삶을 회고하는 이런 편지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1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6번째로 교도소에 들어와서 온 첫날에 본길 아내에게 어떤 내용을 썼는지 혹시 또 읽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쩌다 이런 때도 있었군. 그야말로 망중한이었군요. 성수문칠 부자가 탁구 치는 걸 구경하면서 때로는 장기 표시에 전화, 백병원으로 빨리 나오라고. 경찰과 학생들의 충돌로 불상사라도 생기면 큰일이라는. 김귀정이 때문에 또 학생이 하나라도 죽는다면 큰일이라는 거였어. 자지러드는 몸 좀 뉘었다가 귀정이 어머니에게 부검을 받으라고 권해야겠다며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서는 나의 다리는 왠지 좀 떨리더군요. 택시를 잡으려고 두리번거리는데 와락 달려드는 사복들. 난 담담하기만 했었다. 인천으로 내려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인천이 아니고 영등포 교도소. 또 새 교도소의 새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군요. 가부좌를 하고 앉아 눈을 감으니 세상 만사 내 생활권 밖으로 밀려나는 듯 하더니 깜깜한 나의 기도 속으로 밀려 들어오더군요. 모든 생명의 생명이시여, 모든 진실의 진실이시여, 모든 사랑의 사랑이시여, 모든 아름다움의 아름다움이시여, 모든 아픔의 아픔이시여. 한참 누워서 쉬는데 접견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 누가 하면서 나가보았더니 북부서 사람들 조사할 게 있다나 한심. 물론 수사에 불응했죠. 이리하여 영등포 교도소 첫날이 밤낮 하루같이 났거든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생생하죠. 이때는 6월 6일 현충일이어서 이제 오랜만에 휴일이라고 사위하고 손자하고 통일의 집 마당에서 탁구 치는 거를 봤는데 보면서 이렇게 한가롭게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데 또 문익환 목사님의 필요로 하는 전화. 그래서 달려갔는데 그 길로 바로 면회되고 말았습니다. 네. 혹시 이 글씨를 어떻게 알아보기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네 그렇고 어떤 분은 또 아니라고 또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카이브에는 이것을 보기 좋도록 타이핑해서 다 올려놓았는데요. 그 작업을 이제 셋째이신 문의근 선생님께서 이 아버지 필체는 나밖에 알아볼 수 없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그 800여 통의 편지를 다 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온라인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계속 전사 작업을 아카이브에서 봉사자들과 하고 있지만 재미도 있지만 그만큼 어떤 필체를 봤을 때 풀리지 않으면은 거의 밤잠을 설칠 정도로 답답한 마음에 쉽지 않고 또 양도 많고 했는데 이것들을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은 수료도 있고 또 특별 공연도 있다고 해가지고 문익환 목사에게 민주, 평화, 통일운동이란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뭐 어떤 철학자나 뭐 어떤 통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있는 것을 소개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 분이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민주화운동이나 통일운동은 정치운동에 먹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투입한 신앙운동이요 기독교의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실천이다. 순수히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민주나 통일은 1차적으로 협상과 타협일 수밖에 없지. 안 그렇니? 그러나 기독교인의 민주 통일운동은 그 차원에 멎어버릴 수 없다. 그것은 모든 가치에 충하여 완성, 곧 생명사랑 운동의 도정일 뿐이다. 문익환 옥중편지. 네, 감사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에게 있어서 어떤 민주화운동, 통일운동 이것은 신화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실천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생명, 사랑 운동의 도정일 뿐이다. 그래서 문익환 평전을 쓰신 김형수 작가님은 누구보다도 목사라는 호칭이 잘 어울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무척 동의를 합니다. 요 내용은 더 길게 적혀 있는데요. 전문은 여기 QR에서 접속을 하시면 아카이브에서 전문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오늘 정말 맛보기로 왜냐면 어떤 사상을 말하고 또 본길의 어떤 활동을 말하기에는 시간도 짧고 저의 그런 능력도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록을 그냥 날것의 기록을 소개하는 걸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게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아카데미 이제 독학을 하신다는 느낌으로 이제 아카이브에 가셔서 기록도 한번 들춰보시고 어떤 사람이 글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박윤길 장로님, 문익환 목사님이 쓰신 그 날것의 기록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용기를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아주 드실 것입니다. 5주 그리고 6주까지 여기서 달려오시면 그냥 끝났네 끝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감히 초대합니다. 문익환 통일의 집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정식 이름은 사단법인 늑봉 문익환 기념사업회 그 아래에 문익환 통일의 수유리에 있죠. 박물관 건물이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의 유택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이 가옥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마당 공사, 청소, 감따기, 네, 겨울에 감따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슨트라고 해서 박물관에 사료 오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설명해드리는 도슨트 있습니다. 여기에 마침 마당 공사를 해주시는 장영직 목사님 오셨는데 무슨 일이 필요한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이크를 주시니까 떨리네요. 예, 마당 공사 필요하실 때 전화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청소하고 풀 깎고 있고요. 또 이렇게 수고한다고 저기서 감당도 이렇게 얼린감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장도 은영 선생님이 그때 같이 처음에 이렇게 좀 징좀 날라달라고 해서 저기 익숙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또 이제 같이 일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들 같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일의 집 마당이 굉장히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동산도 있어서 숯불도 굉장히 우거져 있고 하는데 너무 무성해지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깎아주시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듣자 요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통일의 집 이런 이 칠한 데가 살짝 들떴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이 보수가 필요하고 옛날 집이라서 조금만 이렇게 게으르게 방치하면은 손볼때가 아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시간 나실 때 오시면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장고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여기는 주로 자료 정리 많이 해요. 그래서 책 목록 한 수천 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서 나온 책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검색을 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엑셀 목록 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책이다 보니까 한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를 잘 읽어주시는 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사료를 또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또 스캔을 해야 되고 또 번호대로 매겨야 되고 하는 일이 있고 또 저희가 의미 있게 진행하는 것이 봉사자들하고 매월 월간 문익환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그 한 분이 오셨는데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나눠주시겠습니다. 경험을. 조만석 선생님. 박 선생님을 리더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앞서 아카이브에 있는 그 편지라든지 이런 자료들 보셨죠? 낭독도 직접 해주시고 또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그날 하루하루의 목사님이나 또 장로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800통 편지를 읽고 또 2,800여 통의 편지를 조금 전사하면서 또 읽어나가고 대여섯 명, 5명, 6명 정도가 2,800통의 편지를 읽어나간다 그러면 적어도 몇백 통의 편지를 전사하면서 읽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가셨던 그 생각, 또 장로님께서 바라보시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을 매주 같이 감정이 입된다 그럴까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사료를 보셨지만 제가 이번 월간 문익환 8호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짧은 또 사료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7월 91년 7월 31일 날 보내신 편지인데요. 7월도 마지막 날이군요. 민족 해방을 약속하는 8월, 말만 들어 가슴이 울렁이게 하는 8월이
내일 열리는 거군요. 그렇게 말씀을 편지에 쓰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또 다른 편지들을 검색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가슴 울렁이게 만드는 그런 8월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런 설명을 듣으셨습니다. 해방되기 바로 전날 8월 14일 날 신경 교회 사택에서 혼자 사모님은 조금 떨어진 시골에 가 계시고 사택에 혼자 머무면서 내일 아마 일본군이 물러간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일본군이 물러간다는 그런 즐거운 기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셨거든요. 정말 매월 8월 14일만 되면 그때 신경 사택에 혼자 외롭게 있던, 그러면서도 바로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어떤 감격, 그걸 매월 8월 14일 생각하신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아마 가슴 울렁이는 8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앞에 민족 해방을 맞이하는 그런 8월, 그렇게 쓰신 거는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보이시는데, 그 또한 사료를 찾아보면은 역시 목사님께서 8월 15일을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우리 독립투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8.15가 되었다. 그런데 해방된 8.15 그것을 외세가 들어와서 분단이 시작된 그런 비극적인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독립투사들의 독립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외세의 지배로 분단이 시작되었지만 향후 완전한 민족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약속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 1995년에 통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곧 언젠가는 완전한 민족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8.15가 그런 치욕스러운 날이라든지 분단이 된 그런 안타까운 날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민족 해방을 기다리는 정말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다. 아마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목사님의 편지를 읽고 해독하는 과정에서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목사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해 알 수가 있고, 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철학이라든지 가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고 누린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료를 해독하고 또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월간 문익환 시즌 1년치 12개월분이 나왔고 또 시즌 2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즌 1에서는 사실은 저조차도 목사님을 아는 듯 거의 모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반인들이 좀 더 목사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12개월 동안 테마를 정해서 월간 문익환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상호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이런 사례들을 접했을 때 아니 목사님이 시인이셨다고 그렇게 깜짝 사실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시인 문익환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3월에는 시인 문익환이라는 주제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청년, 가족, 6.25, 민주, 또 통일 이런 식으로 12개월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5월부터는 이제 좀 사람에 집중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데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또 목사님 곁에서
아주 깊은 인연을 만들어 오신 분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통일의 집에서 한빛교회에서 또 기념사업회 여기 관련해가지고 옆에서 지원해주고 또 도와주시고 봉사해주신 분들, 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또 옆에서 봉사해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좀 주제로 이렇게 시즌2 골반 유니콘을 구성을 해보자. 그래서 커브 스토리에 나오는 분들 또 뒤에 늦봉과 나와 늦봉 이런 폰을 만들어서 또 관계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하고 있고요. 또 꼭 기억해야 할 공간, 또 기억해야 할 시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명 내지 6명이 참여를 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2년에 가까운 22개월 동안 일을 해왔는데, 사실 2년이면은 집중도는 다르겠지만 거의 석사 과정이면 공부하는 기간과 맞먹거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월별 테마를 정하고 또 5명 한꺼번에 머리를 지혜를 모아서 그렇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콘텐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앞서 보신 그런 무한대의 사료를 굉장히 넓게 접하고 또 깊이 연구를 해가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리기 쉽지 않은데, 비유를 들자면 그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한 노인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작업을 하면서 박물관 하나를 통째로 섭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낭독하는 걸 이제 같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년 365일 이 작업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서 그런 느낌들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좀 여러분들 조금 저를 부러워하실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런 어떤 즐거움, 또 발견하는 기쁨, 또 이런 과정 작업들을 모아서 공동의 책으로 또 자기 개인만의 글들을 갖고서 개인적으로도 책을 낼 수 있다면 굉장히 또 큰 보람일 것 같고요. 그런 보람과 기쁨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콘텐츠 플러스라는 그룹명을 갖고 아카이브 기반의 콘텐츠 제작단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보람을 조금 더 붙여 말씀드린다 그러면 사실은 한 30년 정도 회사 또는 바깥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 스스로를 갈아넣고 그렇게 한 시간들이 이미 지나가고 또 한편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친목, 잘 아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퇴직 후에 이런 새로운 어떤 작업, 새로운 모임,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저와 전혀 다른 직장의 다른 공간에서 일했던 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기쁨이 정말 지금까지 30년 직장 생활을 해온 것보다 지금 최근에 2년 앞으로 또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몇 년간의 기쁨이 훨씬 더 클 거다. 30년보다도 한 3년간의 어떤 작업의 기쁨 그런 것들이 훨씬 보람 있고 가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은 또 대신 아티피스트 또 저희들과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시고 대화를 해보시면 수장복 또 통일시설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은 무거운 작업들을 해나가는데 훨씬 더 가볍고 재미있고 또 더 나는 분류된 분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조만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입사 선배세요. 저희가 입사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라서 네,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박용호 선생님도 계시는데 입사 저의 후배십니다. 또 그래서 시 아카이빙부터 지금 또 도서 정리까지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아카이브는 지향점이 있어요. 무니칸스러워야 된다. 네, 무니칸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일단 쉬워야 됩니다. 무니칸 목사님이 공동번역, 성서 번역하셨을 때 원칙이 중학생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였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는 너무 학문적이어도 안 되고 뭐 어떤 정말 뭐 지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재미로 그리고 지식 갖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놀 수 있다. 그리고 저희는 수장고 제한구역이에요. 아무나 못 와요. 그런데 저희는 올 수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수장고에서 뭐 먹으면 안 돼요. 저희는 커피 드립니다. 무니칸 목사님이 계신다면 안 돼! 이러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는 드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을 네, 마음껏 초대합니다. 그러면 저 하나가 되는 것은 더 커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큰 아카이브, 더 큰 좋은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